여러분, 이 대화법 꼭 숙지하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절대로 말을 중간에 끊지 말아야 하는 건 다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로 호응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둘째, 상대방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근데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거죠. 셋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상대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작정 그 얘기를 막 해대지 마시고 상대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해도 될까? 이렇게요. 상대에게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너무 신경 쓰이신다고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 죽음 앞에 아쉬워할 일인가? 쉽게 말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 눈치도 보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를 할까요?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줄 수도 없고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실패를 해야 후회가 안 남겠죠. 셋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지 마세요.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너 끌어줄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약속 지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로남불이 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는 변호사, 타인의 잘못에는 검사가 되는 것이죠. 둘째, 경쟁심이 심합니다. 객관적 자기평가가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자신의 유능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 아전인수가 심합니다. 무슨 말이든 자기 좋은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쪽으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없죠. 상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같이 착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야가 빠지지도 못하고 계산적이지도 못하고 모질지도 못하고 속으로 혼자 끙끙 앓다가 상담받으러 오는 거죠. 특히 첫째, 상대방 기분 맞추느라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둘째, 또 거절을 못해요. 싫다 소리를 못해서 자기 몫도 아닌 짐을 다 짊어지죠. 그래서 자기만 속병 들고 골병 드는 거예요. 셋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에게든 120% 잘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부족한 듯 80%만 잘해주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설득하거나 이해하려고 힘 빼지 말고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무턱대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데 길든 사람과 합리적인 대화는 불가능하죠. 둘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하죠. 셋째,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마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호의마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저의를 의심하면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야 해요. 남 얘기를 안주감 삼아 떠들어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 자기개발에 소홀합니다. 둘째,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셋째, 패배주의로 가득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남 일, 남 얘기에 소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지나친 기대는 대부분 상처로 돌아오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세 가지는 기대하지 않는 게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첫째, 내 성격의 모난 점을 언제까지나 받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 한도가 있고요. 사람이 향기만 맡고 싶지 냄새 맡고 싶은 사람 없어요. 둘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 마음 몰라요. 알아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셋째,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내 옆에 항상 있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남 탓하지 않는 것을 좋게 여기고 남 탓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늘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첫째, 내면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내 탓, 네 탓을 잘 구분해요. 둘째, 내 탓, 네 탓을 잘 구분한다는 것은 벌어진 상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소재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셋째, 만약 책임 소재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진지하게 마주할 힘이 없거나 단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나약한 내면의 소유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탓이라고만 할 뿐 그 개인이나 집단의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사람에게 대이고 치여도 인간관계 자체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피할 사람은 피하더라도 인간관계의 맷집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힘든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타격감을 줄이는 맷집이 될 거예요. 첫째, 애써도 안 풀리는 관계가 있어요. 나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일은 없죠. 아무리 애써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해요. 둘째,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죠. 그 기한이 길고 짧은만 다를 뿐이에요. 셋째,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절대란 없죠. 그럴 수 있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 값이에요. 유독 윗사람하고만 관계가 잘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내는데 유독 상사하고는 관계가 잘 안 풀리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자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자인 부모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일관성 없고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양육 방식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기죠. 자녀가 성장한 후에 만나는 권위자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면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변할 거라는 기대를 빨리 접으면 접을수록 좋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첫째, 부정적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명확히 보이는 희망적인 요소마저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절망적인 요소를 찾아내 늘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바꿀 방법이 없어요. 둘째,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지독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고 세상과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서서 늘 자신의 기분과 비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 남과 늘 비교하며 시기 질투에 곧잘 빠지는 사람이에요. 사실 비교 자체가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비교해서 도전받고 자신을 개선하면 그나마 낫죠. 그러나 자기 발전은 없이 늘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답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면 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첫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면 내가 충고나 직언을 들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인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죠. 둘째,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비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내 말에 신빙성, 진실성, 진정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말과 행동이 달라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죠. 셋째, 자신의 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는 상대의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고 말에도 도움이 안 되거나 공감을 못 받거나 입이 가벼워 소문이 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첫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장례식장 가서 위로해 주는 건 먼 친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친구가 성공했다? 가까운 친구도 진심 어린 축하 어려워요. 둘째, 감사할 줄 아는 친구예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친구, 감사할 줄 아는 친구, 정말 좋은 친구죠. 셋째, 사과를 받은 후 다시는 탓하지 않는 친구예요. 사과를 받았으면서도 틈만 나면 옛날 일을 꺼내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고 잊어주는 친구, 정말 좋은 친구죠. 내면이 약한 사람은 특히 인간관계에 약하죠. 어떻게 해요? 첫째, 소문에 민감합니다. 남이 하는 말에 예민하고 잘 흔들리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뜬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곧잘 판단하죠. 둘째, 선입견과 편견이 강합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빨리 해버리려는 경향 역시 심하죠. 그래서 상대를 제대로 알아가려는 노력보다는 선입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한번 굳어진 편견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죠. 셋째, 비난에 취약합니다. 비난이 무조건 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난에는 어느 정도 나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면이 약한 사람은 비난받으면 무조건 화를 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 하세요. 첫째, 니힐리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곧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죠. 해봐도 소용없어. 안 된다니까. 뭐 때문에 해?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변화나 도전을 상식 밖의 일로 여기죠. 둘째, 사르케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곧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이죠. 잘 되겠다. 그걸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격려는커녕 비꼬기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셋째,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곧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빠진 사람이죠. 모든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내면이 강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보이는 특징 3가지는 첫째, 뜬 소문에 예민하지 않아요. 즉 사람들의 무책임한 입방아에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 비인격적인 비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선을 긋고 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셋째, 사소한 일로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높은 직급의 권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